그리고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는 장인어른한테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문자를 보내셨대. 최서방, 요즘 자네 기사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이왕 헤어지는 거 남자답게 이젠 서로 상처 그만 주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못난 아빠 되지 말고 자넨 결국 내 손주들 아빠 아닌가. 항상 건강하시게. 이딴 문자 받게 하지 마라. 못난 아빠?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 박지윤 최동석 이야기 해줘. 그거 하면 너네 좀 싫어할 건데 내가 지금 고영욱 씨 비판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나를 좀 호감으로 보고 있잖아. 전자발찌 나갈까 말까 드립은 이건 찢었다. 내가 하면서도 느꼈어. 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나갈까 말까. 그래서 더 신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한테 호감 스택을 쌓았단 말이야. 근데 그 최동석 박지윤 커플 얘기를 하면은 너네가 날 다시 싫어할 거야. 그래도 해? 형 늘 호감이야 해줘. 저런 새끼가 욕 제일 먼저 한다. 그래도 해? 오케이. 나 몰라. 너네 나 싫어해도 몰라. 나 분명히 얘기한다. 너네 나 싫어해도 나 책임 안 져. 박지윤, 최동석, 이혼. 여기 지금 이혼하고 이제 소송이죠. 붙이지 말까요? 기분 나쁘실라나? 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까? 마침표로 해드릴게. 이혼 소송. 아는 분들 계십니까? 요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들 관심을 갖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디 광고 누르다가 무슨 게시판이 나와서 거기서 봤어? 나 몰랐어. 이런 일이 있는지. 이 박지윤 씨는 그 가수분하고 동명이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예능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방송인이시고.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와 함께 KBS였는지 SBS였는지 MBC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파 아나운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막 했을 때 아나운서 커플로 꽤나 화제가 됐었었고, 박지윤 씨가 야망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셨고, 최동석 씨도 인정하면서 본인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에 불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한테 많은 귀감이 됐습니다. 성별 따지지 말고 조금 더 사회생활을 파이팅 있게 할 사람을 좀 밀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최동석 씨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오히려 내조를 해주고, 박지윤 씨가 밖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맞다. 그리고 능력적으로 봐도 아나운서의 능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인으로서의 능력도 박지윤 씨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인고 부부로 살아가시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신 지도 꽤 됐죠. 한 10년은 하셨죠, 결혼 생활을. 그래서 잘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슬슬 터졌던 게 최동석 씨가 SNS로 자꾸 아내분이 생각날 만하게 디스를 하셨어요. 이것도 박gin경이 굉장히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박지윤 씨가 어제 밤늦게 들어왔어. 근데 늦게 들어오는 게 싫어.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름은 언급을 안 해. 근데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쇄스를 써요. 존나 웃기네. 그래가지고 박지윤 씨가 이렇게 막 회식하고 있다가, 언니 이것 좀 봐요. 뭔데? 이거 그 남편분께서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나 남편한테 얘기하고 지금 해주고 온 거야. 이 X를 몇 년을 한 거야. 이 X를 몇 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디스패치에서 이걸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성별 정해놓고 편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같고, 잘했으면 잘한 것 같고, 무조건 그냥 한 행위만 봅니다, 저는. Never go back to the woman who cheat. 그러니까 바람핀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대충 이런. 아니, 본인도 아내도 유명인인데 바람을 피는 건 당연히 잘못이죠. 당연히 큰 잘못인데 이걸 왜 쓰냐고, SNS에. 밑에 볼게요.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가노는 인간들은 제정신인 건가?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하러 나가는 인간들, 도박하는 인간들, 술 마시는 인간들, 자격미달, 함량미달. 이거를 쓰면 지금 밖에서 회식 때문에 술 드시고 계시던 아내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 되는 거죠. 바람도 팩트가 아니에요.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최강신랑으로 저장을 해둔 겁니다. 최동석 씨를. 노동의 강도 대비 쉽다는 거였는데 1시간 외출했다 온 걸 도박 게임 운운하면서 스토리 박제한 디스한 사람도 있는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해. 애가 아픈 너나 나간 너나 불러낸 연이나 그년도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해라. 애 아프지도 않았잖아. 나 지금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아, 벌써부터, 솔직히. 그래서 이제 기사까지 떠요. 아픈 자녀 두고 파티? 박지윤 측 미리 잡혀있던 행사였다. 인스스를 또 올려요.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이미 잡혀있었잖아요.
존나 웃기네.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찢었다일 수도 있어요. 여기 박지윤 측 공식 입장, 미리 잡혀있던 행사라 아들 생일이었지만 갔다 이거죠.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이미 잡혀있었잖아요. 찢은 거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들 생일 파티를 며칠 전에 해주셨대.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이게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생일날 박지윤 씨가 이제 스케줄이 잡혀버려가지고 한 2, 3일 전에 미리 생파를 한 거예요. 근데 최동석 씨는 아들 생일에 아들 버리고 막 회식 간 사람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 누가 가장 상처받을까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아이죠. 아이가 가장 상처받죠. 그리고 박지윤이 준비한 아들 생일 파티 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이 정도 생일 파티 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럽네요. 그리고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는 장인어른한테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문자를 보내셨대. 최서방, 요즘 자네 기사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이왕 헤어지는 거 남자답게 이젠 서로 상처 그만 주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못난 아빠 되지 말고 자넨 결국 내 손주들 아빠 아닌가. 항상 건강하시게. 이딴 문자 받게 하지 마라. 못난 아빠?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 아니, 나 이거 볼 때 계속 짠지가 생각나가지고 나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여기 의심이 또 이제 박지윤 씨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한다고 해요. 디스패치에서 다 알아낸 겁니다. 디스패치 사랑해요. 박지윤의 약속, 미팅 혹은 행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 대상이 남자일 경우 더욱 열을 냈다. 그렇다면 형수가 남자 만나는데 괜찮아요? 어떤 사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이 최동석 씨가 어떤 분한테, 어떤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 박지윤 씨가 지금 남자 만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네가 바람 피는 걸 안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근데 그 당시 거래처 직원하고 실제 대화를 보면 보시다시피 그냥 너무 평범한 업무 대화입니다. 너무 평범한 업무 대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업무하던 사람하고 그분이 이제 거래처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사하신다고 이제 인사 나누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이런 거예요. 보면 후배가 나한테 사진 보내줬네. 형수는 이렇게 놀러 다니느라 형은 애들 픽업하고 뺑 까는 거냐고. 그러니까 박지윤 씨도 화났어요. 네가 뭘 뺑을 까? 내 거래처 행사고 녹화 끝나고 있는데 내가 왜 못 가? 참고로 두 분은 아나운서 출신이십니다. 다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후배가 보낸 사진. 형수는 이렇게 놀러 다니느라 형은 애들 픽업하고 뺑이 까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지윤 캐스터, 네, 네가 뭘 뺑일까? 내 거래처 행사이고 녹화 끝나고 있는데 내가 왜 못 가? 사람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나.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너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슛 시간 확인했다며. 내가 왜 거짓말하고 하루 일찍 왔을까? 네가 애들 픽업했어? 오늘 내 지인들이 해준 거야. 네가 부탁할 능력은 됐고 네가 해결하고 뺑 깠어? 나는 그럼 놀러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다 희생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유명인 뭐 다른 사람들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 주장에 좀 확신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여기도 보면 후배가 나한테 사진 보내줬다. 이제 이런 게 인스타 같은 데 올라왔겠죠. 당연히 뭐 어떤 촬영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끝나고 회식을 하면은 단체 사진을 찍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홍보가 되니까 후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형수님은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지금 선배님은 지금 애들 픽업하고 막 뺑이 까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일단 나는 여기 이 대화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자, 일단 애들 픽업하는 게 뺑이 까는 거라고 말을 한 후배가 있다면 나는 걔한테 나 뭐라 그랬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아이를 픽업을 하고 오는 행위를 뺑이라고 표현하는 후배가 있다면 나는 그 새끼랑 관계를 쌓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소름이 돋고요. 두 번째, 이 후배 새끼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가 사회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물론 당연히 박지훈 씨가 웃고 있지만 저도 일 관련해서 식사를 할 때가 있고 일 관련해서 어디 먼데 가서 식사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많이는 없지만 저도 어쩌다가는 있어요. 멀리 가서 뭘 찍어야 할 때도 있고 행사 참여할 때도 있고 존나 가기 싫거든요. 근데 해요. 왜? 일이니까. 그러면 일 끝나고 나서 거래처 사람들 혹은 촬영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안 즐거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보면은 그 회사에 일 끝나고 회식하다가 사고를 당하면은 보험 처리를 받죠. 4대 보험으로 받죠. 이것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박지훈 씨가 지금 근무의 연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촬영을 하고 어떤 마음 맞는 사람 뭐 3, 4, 5 두세 명이 뭐 같이 가서 뭐 술 빨고 막 꽐라가 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갖다가 무슨 놀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픽업하는 건 뺑이 깐다고 말을 하는 게 뭔 소린 거야 대체. 나는 만약에 어떤 후배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다. 난 18년 하고 개쌍욕 받고 싸울 것 같은데. 연락하지 마라 이 씨발게 하면서. 누가 내 아이 픽업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후배가 진짜로 이렇게 연락을 보냈다면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안 떠오릅니다. 최동석 씨가 그 후배분한테 아내분 욕을 존나게 해왔겠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남녀가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회식하고 막 이러면은 아내가 집에 언제 오냐 그러고 독박 육아 시키냐 그러고 이제 난리를 치죠. 그런 게 정확하게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박지훈 씨가 여자라고 해서 박지훈 씨를 공격하고 최동석 씨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옳지 않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말을 해야죠. 박지훈 씨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거는 이미 존나게 보이죠. 박지훈 씨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휴 시간 같은 걸 확인을 했다고 하죠. 나 뭐 촬영하러 나갈게. 촬영 맞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게 뻔하고 못 믿으니까 박지훈 씨 매니저한테도 확인을 하고 막 스케줄 확인을 하고 했을 거고 이혼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이제 한밤중에 박지훈 씨 핸드폰을 최동석 씨가 이제 확인을 체크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이제 한 거에서 박지훈 씨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죠. 자, 이것도 볼게요. 친구들 질문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야? 씨발 난 지금 안 걸릴 것 같아 지금. 만약에 내 와이프가 이런다고 쳐봐. 내가 100어를 샀어. 4,300입니다. 100어를 산 달에 내 와이프가 만약에 인스타 친구들 인친들 질문 있어. 남편 카드값이 한 달에 4,300 나오면 과소비야? 이렇게 많이 썼잖아. 씨발 나는 못 살아 이거는. 직접 말을 하든가. 아니 직접 말을 하든가. 직접 말하고 인스타에 그걸 왜 쳤으냐고. 오빠 이거 쓰지마. 남편 이거 쓰지마. 마누라 이거 쓰지마. 말을 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박지훈 씨가 많이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생활비 학비 뭐 이런 거 내역 이렇게 쑥 훑을 때 보면은 뭐 무슨 뭐 보험 뭐 이케아 뭐 학원비 뭐 빨라서 야 눈이 신이를 보이지가 않네. 뭐 어디 뭐 축구 교실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은 뭐 어디 뭐 샤넬에서 끌고 뭐 이런 것도 없어. 물론 뭐 개인적인 것도 샀겠지. 연예인인데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훨씬 많은 부분을 박지훈 씨가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이걸 만약에 최동석 씨 편을 드는 남자들이 있다면 그럼 님들은 나중에 욕을 못 하죠. 여러분이 욕하는 게 뭡니까? 아니 남자가 집 해오고 남자가 생활비 더 내고 남자가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이러는데도 와이프가 남편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고 용돈 받아 쓰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잖아. 여기서 최동석 씨 편 들면 안 되죠. 그러면 박지훈 씨가 생활비 거의 다 냈다는데. 최동석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A의 국제학교 학비 1,000만원가량을 부담한 적이 있고 B의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도 부담을 했다고. 다시 말해 돈은 갈등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나 단초로 작용했다. 박지훈은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반면 최동석은 박지훈의 바깥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존나 짜치는 게 뭐냐면 박지훈 씨 어머니의 빚을 최동석 씨가 갚아줬었나 봐요. 뭐 대충 들어보니까 3천쯤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뭐 자주 얘기를 했나 봐. 선의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얘기가 싸울 때마다 왜 나오냐 이러는 거야.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박지훈 씨는 최동석 씨 부모님의 집을 사줬어. 집.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 봐. 능력 없는 주제에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막 이래. 그리고 이것 좀 봐봐. 아이들 픽업할 때 빼고 혼자 타고 다니는데 굳이 큰 차를 타면서 기름 뿌리고 다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해왔다. 나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야, 박지훈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나운서 혹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중에서 탑티어거든요. 뭐 잠깐 활동을 조금 안 하신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정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 탑티어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하셨고 지금 한낱 유튜버인 흑자 헬스기도 BMW를 타요. 한낱 유튜버인 흑자 헬스기도 사실상 차가 3대야. 타호, M2, 베거도 4천이 넘으니까 얘도 사실상 차로 봐야 돼. 오토바이지만. 그러니까 한낱 유튜버인 흑자 헬스기도 차를 3대를 굴려요. 아니 씨발 좀 타자 좀 돈 벌었으면. 박지훈 씨면은 수입이 나의 최소 5배, 최대 10배쯤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차 보니까 뭐 씨발 롤스로이스도 아니야. 이 차 뭐냐 이거. 이 차 뭔지 아는 사람 있냐? G80 아니냐 이거? 볼보 XC90 아니야? 씨발 그냥 타오보다 약간 비싼 차잖아 그러면. 랜드로버야? 아니 박지훈 정도면 볼보든 랜드로버든 좀 타자. 박지훈은 운전면허가 없다. 대신 최동석이 차를 몰았다. 씨발 또 지가 몰았네. 난 또 박지훈이 품위 유지 때문에 랜드로버 뽑은 줄 알았네. 자기가 몰았구만 결국엔. 친구들 질문 있어. 만약에 여러분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서 되게 비싼 차를 샀는데 와이프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내가 그 차를 몰고 다니면 개이득일까 기름 뿌리고 다닌다고 아까워할까? 난 전자. 이걸로 디스를 한다고? 최동석은 그동안 BMW 3 시리즈, 제네시스, 닛산, BMW GT도 사줬어? 난 GT 못 사는데 아씨. 레이, 디스커버리, 볼보 XC90 등을 탔다. 이 차량의 리스비는 박지훈의 몫이었다. 이걸 디스를 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바람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최동석 씨 주장이 좀 타당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동안 생활비 책임져 주고 나 외제차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거 다 고마워. 그래도 바람은 못 참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받았던 혜택까지 전부 다 받기 싫었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누가 공감을 해주냐고. 뒷담화. 두 사람의 갈등에 불을 지핀 건 바로 박지훈의 뒷담화다. 친구들과 모인 단톡방에서 최동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은 것. 이건 박지훈 씨도 나 잘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 친구분들 리액션 보면은 지금 뒷담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남이 누군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욕할 때 뒷담화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내가 만약에 머심이나 저기 이도훈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내 와이프 흉을 봐? 존나 불편하죠. 누가 머심이랑 이도훈 변호사가 맞지 흑자가 맞지 썬구가 잘못했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정말 오랫동안 뒷담화를 해야 돼요. 최동석 씨도 마찬가지고 박지훈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의 와이프랑 저기 남편을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건 존나 보기 안 좋아요. 이 생 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예요. 난 또 연어 같은 게 뭘까 함. 이생망 진짜. 신랑한테 이생망이 뭔지 얘기해줬더니 완전 웃길래 속으론 내 얘기야. 여기 단톡방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존나 극혐하는 단톡방이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독박으로 돈 벌어오고 뭐 이렇게 집안을 책임지고 이런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신랑한테 이생망 뭔지 얘기해줬더니 완전 웃었대. 근데 속으로는 내 얘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신랑한테 얘기를 해. 신랑한테 오빠 이 생망이 뭔지 알아? 뭔데? 이번 생은 망했어. 아씨 되게 웃긴다. 요즘 신조어야. 내 얘기야. 잘 좀 하자. 신랑한테 말을 하던지. 말을 하네. 뒤에서만 뒷담화 X 까고 이혼할 궁리하고 말을 해. 말을 좀. 근데 어쩌면 또 근데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분이 메타인지 9단이다. 우리 선배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토로를 하셔. 남편 욕을 맨날 해. 선배님이 이번 생은 망이야. 크크크 선배님 이 생망 진짜 웃겨요. 남편한테 얘기해줬더니 완전 웃어요. 내 얘긴데. 이렇게 해야 박지훈 씨가 조금이라도 나만 같이 사는 거 아니구나. 다들 같은데 참고 사는구나 생각을 하시겠지. 선배님 너무 안 됐다. 우리 남편은 제가 막 이것저것 해도 다 이해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치근덕대고 있다는 이 말 하면은 박지훈 씨가 짠이 존나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안 싫어해. 안 싫어하는데 선배님을 위해서 속으론 내 얘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메타인지가 존나 뛰어나서 일부러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게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하녀 포지션인가? 이게 이 단톡방에다가 최동석 씨가 박지훈 씨 폰으로, 그러니까 박지훈 씨 폰을 자기 맘대로 연 다음에 이 대화를 다 보고 기분이 존나게 나빠져가지고 그 단톡방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동석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례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라라고 여기다 글을 써버립니다. 박지훈 씨에게는 이 일을 함구하시고 그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연락도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이 내용을 대중에 알리고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냥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단톡방이 있어요. 옛날부터 뭐 놀던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별 거지 같은 얘기 다 쓰고 논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거기서 와이프 흉도 좀 봤어. 근데 와이프가 날 계속 의심하더니 내 핸드폰을 지 맘대로 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 이렇게 찍어가지고 봤어.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흑자일스 와이프 썬구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속이 터져서 도저히 이걸 안 쓸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무례를 좀 범하지만 더 이상 우리 흑자 오빠 주변에 나타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언론에 알리고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 애는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난 제일 빡 도는 게 이게 애거든? 제가 지금 심정적으로 박지훈 씨 편을 좀 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에 박지훈 씨는 최대한 참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애 때문이죠. 뭐 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참으신 것 같아. 그게 아닌 이상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혼자 열심히 하는데도 비아냥 소리 듣고 욕이나 처먹고 회식 가기도 싫은 거 갔다 오면은 뭐 바람핀 거 의심받고 이를 몇 년 동안 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 말고 없지. 네가 사고쳐서 앵커 잘리고 제주도 쫓겨왔고 죄취업도 못했다.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오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저 이런 걸 제가 또 최근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지훈 씨가 싸우다가 최동석 씨한테 약간 뭐 이 정신병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 그러니까 최동석이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너 때문에 앵커 잘리고 제주도로 쫓겨왔고 재취업도 못했는데 우울증이 안 오고 백이냐 그걸 갖다가 정신병자라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냐 인데 박지훈 씨가 정신병자라고 말을 한 것은 의처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핀트를 돌리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자동적으로 말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랑 말싸움을 하면은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 이러면. 의처증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교묘하게 우울증으로 비트는 거예요. 우울증인 나를 네가 디스했다로. 그리고 무슨 C 셰프랑 뭘 한 거. 뭐 누나 오늘 배로 못 갈 것 같아요. 일 생겼어요. 아쉽네 오늘 심하게 이쁜데. 가뜩이나 팬인데 유부녀한테 설레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남편이라도 이 문자는 기분 나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의 증거는 아니죠. 찌라시돌아 박지훈 바람났냐고 상상만 해도 웃김.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피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박지훈 씨가 이 셰프분이 남자로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이걸 본다면 기분이 나쁠 거는 공감을 합니다. 호빠 그만 다녀. 이거 개웃긴데? 24년 9월 18일 최동석이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XS가 아마 욕일 것 같죠? 뭐 그냥 X로 하겠습니다. X바 호빠 그만 다녀. 너 무슨 말이야? 말 똑바로 해. 증거 있어? 사실이면 자기를 할 테니까. 지금 죽어. 최동석은 그날 저녁 스레드에 글을 올렸다. 죄 지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예를 들어 증거 있어? 같은 말. 와 이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나. 추석 안부 카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안부하는 사람을 호빠 선수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치에도 박지훈이 호빠 다니는 거 아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어쨌든 이혼 소송에서 현재 이제 재산 분할 싸움을 하고 있고요.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는 박지훈 씨로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애지간한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 보통 엄마가 되고요. 박지훈 씨는 경제 능력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박지훈 씨가 양육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 때문에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압구정 아파트와 동대문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는 박지윤의 돈으로 샀다. 현재 3배 이상의 가치가 뛰었다. 동대문 아파트의 경우 최동석 부모님을 위한 집이었다. 최동석이 2억 3천, 박지윤이 1억 5천만 원 보탰다. 박지윤은 취득세, 복비, 인테리어, 가전 및 가구까지 책임졌다. 그러니까 얼추 반띵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3억 8천짜리 집을 사는데 최동석 씨가 8천만 원 정도를 더 냈지만 박지윤 씨가 취득세, 복비, 인테리어, 가전, 가구까지 했다면은 박지훈 씨가 좀 더 냈을 수도 있네요. 인테리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뭐 벽지 정도만 발랐을 수도 있고 망치질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한 반띵 정도 한 최동석 씨 부모님의 집이 있는데 최동석 씨가 박지훈 씨 어머님 빚 3천만 원 갚아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참 이상하긴 하다 솔직히.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박지윤이 메일로 보내둔 일기. 박지윤 씨의 심정이 좀 들어있겠네요. 이틀 전 목요일 아이들 피아노 학원에 내려주고 차에서 대기하는 나에게 너 애들은 두고 나갔다 왔냐며 따져 물었다. 아픈 애를 두고 제정신이냐고. 남편은 사흘째 출장 중이었고 3주 전에 감기를 앓고 낳은 아이들은 저녁에 누울 때면 장기침을 한 번씩 하길래 이틀 뒤면 방학을 해서 비행기도 타야 하고 그날만 학교가 빨리 끝나는 날이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다녀오고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아 같이 장 보고 간식도 사 먹고 지인의 집에서 저녁도 얻어먹고 돌아와 씻기고 혹시 바람 들
싫을까? 머리까지 말리고 잠옷 입혀서 누워 TV 보며 쉬는 아이들에게 양해 구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에게 잠시 회와 수박을 가져다 주러 나오는 것을 두고 화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죠. 그리고 일은 서로 바쁘신 것 같고 벌이는 박지윤 씨가 훨씬 좋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박지윤 씨한테 좀 더 육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라고 이제 막 타박을 하는 뭐 그런 거죠. 사흘 내내 아이들 등하교에 학원에 식사와 취침, 학교 행사까지 챙긴 4개, 잠시 1시간 정도 집을 비우고 나갔다 왔다고 긴 언쟁 끝에 모욕적인 말들, 그 옛날 카톡 몰래 엿본 내용들을 다시 읊어대더니 인스타 스토리에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싫다, 아이 내팽개치고 술 마시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이 싫다는 글을 올려 사람을 매도하고 저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오해를 하게 해놓고, 저는 이거는 하루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저는 당일날 이혼합니다. 전 절대 못 참아요. 저는 절대 못 참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만약에 당하면. 이 지랄을 몇 년을 참아? 나는 박지윤 씨 욕 못하겠어. 솔직히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디스패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지윤 씨가 미국에 여행을 가서 남자인 남사친하고 같이 거기서 놀고 그 남사친 집에서 잤답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난리가 났고, 이건 누구나 난리가 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박지윤 씨는 그 남사친이 게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저라도 개빡돌 겁니다. 제가 박지윤 씨한테 마음이 좀 더 기운다고 해서 모든 걸 쉴드 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편인데 내 와이프가 친구랑 미국 여행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 허락은 아니겠지만 오케이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같이 간다는 친구랑 같이 안 갔어. 내 와이프만 하루 일찍 갔고 그 하루 동안 어떤 남자인 사람 친구와 미국에서 놀았고 그날 걔네 집에서 잤어. 같이 간다던 친구는 그 다음날 미국에 가서 그 다음날 합류를 했어. 이걸 내가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와이프한테 이게 뭐냐 라고 따지니까 오해하지 마라, 바람핀 거 아니다, 그 친구 게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나라도 개빡이 돌 것 같고, 그 친구가 남자하고 지난 스킨십을 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안 믿습니다. 그 친구가 역당하는 영상 같은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믿어요. 한 침대에서 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집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원 게이 같은 거일 확률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꼬우면 역하고 있는 거 보여달라 하면 돼. 뭐 그 용원 게이처럼 오빠 왔어? 내 친구 게이야, 용원 게이, 용원 게이 인사해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남편한테 볼에 뽀뽀하고 귀에 바람 불고 다음엔 같이 봐 자기 이러고 간 걸로 믿을 정도로 제가 허술하질 않아요. 만약에 나였잖아? 나였으면은 바로 엎드려 뻗쳐 시키고 고양이 자세 같은 거 시키고 어떤 그 헐렁함을 체크해. 이 새끼 진짜인지. 뭐 대충 뭐 손이 좀 그러면 뭐 적당히 뭐 남는 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한번 쓱 해볼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받아본 새끼인지 지금 똥만 싸본 새끼인지 난 그 자리에서 체크해야 돼. 아니 씨발 말이 되냐고. 내 집에서 내 와이프가 남자 새끼랑 같이 있어. 내가 예기치 않게 집에 왔을 때. 근데 게이래. 믿어? 씨발 이걸 누가 믿어? 등신이야? 이걸 누가 믿어? 나였으면 바로 고양이 자세 시킨 다음에 헐렁함 정도를 바로 체크를 합니다. 받아본 새끼면 달라. 아무튼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아무튼 달라. 뭐 그냥 그래. 진짜 내면 내시경 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인정 못해. 존나 유명한 게이면 인정. 홍석천 아저씨같이 공인 인증 게이면 인정. 게이 자격증 같은 걸 갖고 다니든지. 수비가 아니라 공격수면 공격수 게이면 일반 남자와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아닌 방식으로 1층까지 보내주겠습니다. 샘 스미스 인정. 용원 게이였으면 못 참아. 그러니까 공격수 게이면 안 된다니까. 수비수 게이여야지. 공수 겸장 안 돼. 수비 게이만 인정. 이게 남녀 다 양성 다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걸 다 봐줄 순 없어. 자,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박지윤 씨가 미국에서 바람을 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이건 내 솔직한 심정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할 거 아닌데 나는 그래도 반반이야. 아니 그래도 반반도 안 돼. 그래도 6대4. 과실이 최동석 6에 박지윤 4야. 박지윤 씨가 만약에 바람을 폈어도 거의 그 정도야 나는.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바람 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지도 않고요. 만약에 제 여자친구나 아내가 바람을 핀다? 뭐 용서고 나발이고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바람 피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다. 난 박지윤 씨가 만약에 바람을 폈다 해도 과실이 최동석이 6이에요. 바람 펴도 뭐 합법 인정 이게 아닙니다.
뭐 오죽했으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실입니다. 바람 폈으면. 그냥 과실인데도 그래도 6대4로 보여. 뭐 저는 연예인들이라고 해도 전혀 특별한 사람들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예인이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유명한 사람이면은 이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했을 때 파장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바람하고 1% 정도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바람핀 거 인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과실입니다. 난 박지윤 9, 최동석 1이라고 봐. 당신의 생각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다들 공통된 생각일 것 같은데, 최동석 씨가 저렇게 의처증 같은 짓을 오래 해오고 박지윤 씨가 저랬냐? 아니면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최동석 씨가 저렇게 의처증이 생겼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바람핀 게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없어요. 차차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게이 친구 오래된 사이고 최동석도 그 사람 게이인 거 안다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최동석 씨 과실이 훨씬 커지겠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내 와이프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게이 친구라는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눈깔 돌아가죠. 근데 그 게이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게 지금 폭로되고 지금 이질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재산 분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지훈이 엄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양육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재산 분할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네, 이 아파트 살 때 누가 얼마 못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사생활이 폭로되는 거는 존나 안 좋게 보입니다.